네, 안녕하세요. 세계 골수종의 날 특집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희귀 혈액암인 다발 골수종에 대해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 마련해 보았습니다. 뼈 통증, 만성 피로, 빈혈처럼 익숙한 증상 뒤에 숨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진단도 어렵고 치료는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막막함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발골수종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발골수종에 대한 진단, 증상, 원인들 알아보고 또 2부에는 최신 치료와 연구 동향까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1부는 이대 목동병원 혈액내과 박영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대 목동병원 혈액내과에서 그리고 혈액암병원 골수종센터에서 다발골수종, 림프종을 치료를 하고 있는 박영훈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요.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3년 전에 이제 저희 홍해걸 박사님과 함께 다발골수종에 네.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다발골수종의 날인 만큼 그 질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동안 3년 동안 업데이트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발골수종이 굉장히 빨리 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발골수종을 치료하는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도 조그만 한눈을 팔아도 며칠만 공부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이제 뒤떨어져지는 굉장히 이제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혈액암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말씀을 주시겠지만 이제 다발골수종의 날이라는 굉장히 뜻깊은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고 이것에 대한 이제 인식을 조금 더 환자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비온 뒤가 좋은 점이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나와주셔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 혹은 진료 보시다가 못 물어보셨던 질문들도 좋으니까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발골수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제 들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발골수종이요. 근데 교수님 유병률이 노년층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생 원인 어디가 생기는지 있지만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하나 포인트는 결국은 이게 노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이제 빨리 캐치를 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환자들에게 물론 생존을 늘리고 그게 치료 목적이겠으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런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조금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병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가지고 환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다니고 계신 이제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정확한 정보가 아무래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신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 자체가 좀 어렵죠. 네. 다발골수종. 저희가 이제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형암들은 이제 진단을 받게 된다든지 또는 이제 얘기를 듣게 되면 가슴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혈액암이라는 것은 말 자체도 조금 어렵습니다. 백혈병, 림프종,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다발골수종.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익숙한 단어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어쩌면 조금 이제 역사적인 이제 그런 배경이 있어서 이런 이런 텀들을, 이런 용어들을 현재까지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혈액암에 대해서 어떤 다발골수종도 마찬가지고 림프종도 마찬가지지만 혈액암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 피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결국은 이런 혈액세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혈액의 성분이 되겠고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과학 시간에는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우리가
정상보다 낮은 것을 빈혈이라고 하고, 백혈구는 우리 몸의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애들이고, 혈소판은 우리 몸의 지혈을 담당하는 애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드는 이제 엄마 세포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액암이라는 것은 이제 유방암이면 유방에서 생겼다, 위암이면 위라는 생각이 딱 들지만 혈액암은 어디서 생겼냐? 즉 쉽게 말하면 골수에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각각의 이제 우리가 보는 혈액암에서도 이제 어디에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크게 이제 혈액암의 3대 제일 중요한 암이라면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백혈병, 림프종, 그리고 다발골수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의 가계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혈액 세포들은 조혈모 세포, 엄마 세포에 의해서 이제 분화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쭉 가게 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성숙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성숙한 세포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조혈모 세포에서 크게 골수계나 림프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 더 미성숙된 상태에서 생기는 암을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특히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림프구에서는 크게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이제 T 림프구, B 림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조금 더 성숙된 애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발골수종은 그림에서 보시면 B 세포에서 조금 더 큰 애들이죠. 조금 더 성숙한 애인 이런 형질 세포에서 생기는 것을 다발골수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피가 만들어지고 성숙되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병이 생기느냐, 즉 암으로 변한 거겠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형질 세포, 이 형질 세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 몸의 면역의 항체를 만드는 세포인데, 즉 형질 세포가 암으로 생겨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발골수종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혈액암은 대부분은 가장 많은 것은 림프종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발골수종이 많이 살아갑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발골수종,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병이냐? 네. 오히려 백혈병은 조금 익숙하기도 하고요. 백혈병은 이제 네. 우리가 예전부터 TV에서나 많이 이렇게 들어오셨던 그런 네. 기억이 있으나, 다발골수종은 아직까지 조금 좀 어렵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 다발이니까 이제 여러 군데 이런 뜻이겠죠. 골수란 말은 이제 골수를 말하는 거, 피를 만드는 골수이고, 근데 오마라는 뜻은 이제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또는 뼈의 여러 군데 이제 골수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병이라고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불려지고 있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형질 세포란 것은 우리 몸에 이제 항체를 만드는 세포를 이제 형질 세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항체를 많이 얘기하죠. 항체가 있네 없네, 항체가 적네 많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정상적인 우리 형질 세포, 플라즈마 세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염이나 염증이 있을 때 이런 모양의 항체를 정상적으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체는 크게 이렇게 중세랑 경세가 있고요. 그래서 중세에는 이런 GMA라는 타입이 있고, 경세는 카파와 람다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서 두 개의 조합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조합에 항체가 만들어진 게 일반적인 건데, 이게 어떤 이제 암적인 변화가 되면서 한 가지의 항체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것이 이제 다발골수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질 세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데, 형질 세포에서 만들어내야 될 다양한 항체들 중에 하나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클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상적인 세포라면 IgM의 카파 타입이라든지, 네. 또는 IgD의 람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합에 우리가 항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IgA의 카파 타입만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주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암성 성격을 가진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모노클로랄 프로테인, 그래서 M자를 따서 M 단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단백질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다발골수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떤 병인지는 개념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골수 내에 있는 이제 형질 세포, 암 세포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다발골수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M 단백은 이제 혈액이나 또는 소변으로 우리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검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혈액 검사가 아닌 이런 전기 용동법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렇게 주로는 이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알부민이라는 게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 같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보인다면 이것이 하나 이제 소위 말하는 M 단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발골수라는 병은 이제 알겠는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의 이제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죠. 굉장히 이제 우리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기사 보면 88세 그렇죠.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또 어쨌든 내가 기대하기에는 100살까지는 산다 그렇죠. 이렇게 기대하고 예, 계실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혈액암의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게 그렇죠. 네. 이제 절대적인 수도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혈액암들이 다 늘고 있긴 하나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다발구수라는 병이 굉장히 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절대적인 숫자도 그렇고 이전에 비해서 거의 2020년대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한 2배 이상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다발골수종은 전체 암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이긴 하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발생을 한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연령대가 68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노란색이 50대, 초록색이 60대 그리고 이쪽이 이제 되는데 70대가 되겠는데 대부분 거의 이제 60대 이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60대, 70대, 80대 환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다발골수라는 병이 무슨 노인병처럼 노인과 암과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우리가 고령화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긴 하나 실제적으로 이게 한 10년, 20년만 하더라도 그 전에는 이 병을 잘 몰랐던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증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으나 이게 꼭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혈액내과 환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과를 다니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질환에 대해서 잘 몰랐었죠. 개원가나 또는 정형외과나 승용외과나 이런 분들이 이 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들을 이제 그냥 모르고 넘어갔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저희 학회 차원이나 이제 다발골수를 보는 의료진들이 이제 다발골수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제고를 많이 시켰죠. 이런 질환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발골수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라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많이 또 환자들이 이제 찾게 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오프닝 멘트로도 좀 말씀드렸는데 증상들이 너무 헷갈려요. 그냥 뭐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의뢰 뼈가 아프고 그렇죠. 저희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다 허리 아프시죠. 네, 네, 허리 다. 아프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또 다 증상이라면서요. 그냥 나이 때문에 그러려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갔을 수 있겠으나 이제 지금은 조금만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병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가지 또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른쪽 아래 그림인 다발골수라는 병은 이제 1800년대에 이렇게 뼈라든지 이제 단백뇨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기술이 되어서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문제는 이제 다발골수라는 병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이죠. 암이지만은 이 병이 언제 진행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발생을 하였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얘기하죠. 언제 병이 생겼나요?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를 한다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긴 하나 실제적으로 이제 다발골수라는 병은 이전에 이렇게 영어로 하면 MGUS 즉 의미가 불분명한 감마병 즉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M 단백이 조금 나오긴 하는 거예요. 살짝 나오는. 살짝씩 조금 늘어난 모습들이 보이는 살짝 거네요.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런 증상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러한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다가 점점 M 단백의 숫자가 조금 늘기 시작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전학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됨으로 해서 M 단백 주사가 조금 더 늘긴 하고 이후에 이제 증상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우리가 다발구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65세 이상의 한 우리나라의 한 3% 굉장히 많죠. 환자들이 이런 MGUS 즉 이런 M 단백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1년에 한 1% 정도로 이렇게 병이 나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요.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환자에게 좀 불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것이 이제 다발구성으로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암이죠. 암으로 확실히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는 있으나 어쨌든 이런 다발골수과 관련된 질환들이 굉장히 어른들에게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또 어쩌면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질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증상은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뭐 다발굴성이라는 병, 다발이란 말 자체에도 제 개인적으로 있는데 온몸이 다 아프십니다. 온몸이 다 아프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혈액 질환을 보는 이제 혈액내과 의사분들 중에서 이 다발굴성은 참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컴플레인이라고 하죠. 굉장히 불편한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뭐 다발굴성의 어떤 특징, 그걸 똑 집을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발굴성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증상들이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뼈의 통증과 그와 관련된 고칼슘 혈증, 그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희 혈액 질환이다 보니 어지러운 이렇게 빈혈이 있다든지 또는 혈소판 같은 것들이 다 정상인데 이렇게 출혈성 경향, 그러니까 쉽게 멍이 든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인데요. 이제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감염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병에 걸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보통입니다. 보통인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잦은 감염이 있다든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면역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면역이 떨어졌나? 뭔가 이렇게. 몸에 좀 문제가 있는 그렇죠. 것 같다. 면역이 떨어졌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진짜한 면역이 떨어진 이유가 이런 다발 구성과 관련된 면역 저하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주 이제 모든 것의 특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보면은 네. 정말 그냥 노화로 생각하기 쉬운 그렇죠. 증상들입니다. 어르신들 다 허리가 아프시고 소변에 어지럽고. 네, 소변에 뭐 거품이 난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어쨌든 다른 질환이 있으면 그렇죠. 더 감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발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나 네. 실제적으로는 이걸 감별해야 될 다른 질환들이 더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의료진들과 이제 상의를 해보고 아주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면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큰 틀을 잡을 수 있으니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증상을 이제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주 특징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이 질환이 있으면 또는 이 증상이 있으면 다발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크게 왼쪽에 보시면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뼈 하시면 이제 생각나는 게 칼슘이죠. 예, 칼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칼슘 혈증이 있을 경우에 즉 이유가 명확하지 않는 고칼슘 혈증이 있을 때 그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물론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심부전의 가장 큰 원인은 혈압과 당뇨죠.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다든지 잘 조절됨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게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다음 빈혈 이제 뭐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빈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다든지 점점 심해지는 빈혈이 있다면 이런 이제 혈액암이라든지 다발구성도 한번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뼈 통증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긴 한데요. 뭐 이제 다발굴성과 관련돼서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런 걸로 해내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거죠. 찾게 되는데
허리 통증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비뼈 통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허리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비특이적이죠. 맞습니다. 네. 허리는 언제나 아프실 수도 있고요. 네. 네, 저도 아픕니다. 네, 저도 아픕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60대 이상의 어르신분들은 다 이제 허리가 다 조금씩 아프시죠. 내가 디스크기가 있는 건지 뭐 척추. 뭐 오늘 잠을 못 자서 또 그냥 계속 아플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이고 또는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러려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런 이제 뼈와 관련된 통증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다발골수인 경우에는 우리 뼈라는 것은 이제 뼈가 이제 항상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고 이것을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우리가 뼈가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뼈를 이제 갉아먹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파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포도 있나요? 예, 그래서 뼈를 만드는 세포죠.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정상적인 뼈를 유지하는 건데 어느 한쪽이 이제 강해지면 또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발골수인 경우는 이런 파골세포, 즉 뼈를 갉아먹는 세포가 조금 더 활동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뼈를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뼈가 이렇게 갉아먹는 거죠. 약해지시겠네요. 골절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증상이 이제 특히 우리가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이제 척추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골절이 되는 거죠. 골절이 부러지게 되는 거고 부러지다 보면 어떻게 한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압박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동네 정형외과나 이렇게 동네 가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엑스레이를 찍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다 무조건 다발골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이제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 골다공증도 골다공증이 많고요. 더 실제적인 빈도는 그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다공증에 의한 이제 척추 골절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사진으로 조금 골절을 보면 알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병적과 관련된 골절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본다든지 저희 쪽으로 찾아오시면은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죠. 허리가 통증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특징적이긴 하지만요. 이제 다발골수종과 관련된 이게 허리의 통증은 조금 가만히 있으시면 조금 나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면 통증이 조금 덜한데요. 이제 움직이게 되면 좀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향이 있으면 한 번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긴 하네요. 일반인들이 좀 생각을 해놔야 될 게 네.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아플 수도 있고 그냥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조금 덜한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프다 하면은 조금 의심을 해봐도 한 번쯤은 이제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진료 보실 때 의료진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던가. 물어보시고 환자분 자체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좋다. 괜찮은데. 그래서 환자들을 만나보러 가면 환자분들 가만히 있습니다. 아프시니까. 크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기를 찬다든지 해서 최대한의 움직임을 조금 적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계속되면 이제 부러지게 되는데 뭐 골다공증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골다공증 검사해 보셨겠지만 이제 주로 허리뼈 그리고 골반뼈를 보게 되지만 다발골증 같은 경우는 전체 뼈에 다 모든 것이 다 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뭐 크게 무거운 걸 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좀 무거운 걸 들다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팔이 부러진다든지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러져서 이렇게 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다발골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심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뼈 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칼슘하고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응급실에 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허리 통증으로 많이 오시지만은 몇몇 분들은 아주 심하게 칼슘 농도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고칼슘 혈증으로 이렇게 응급실로 통해서 입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탈수도 심하고 의식도 떨어지고 최근에 이제 변비가 갑자기 이유 없이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칼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의식이 떨어져서 온다든지 또는 이제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이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심장 마비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뼈와 관련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발굴성에서는 삶의 질과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몸이 좀 컨디션이 괜찮아야 이제 병원에도 오고 또 그래야 이제 올 마음이 생기겠죠. 의욕도 생기고요. 그래야 밥도 또, 드시고 또 싶어지시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몸이 아프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오기 싫으시다든지 때를 놓치게 되면 그만큼 또 나빠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쨌든 이 다발굴종에 대한 치료를 얼른 하시고 네. 그다음 뼈와 관련된 또 부가적인 치료가 있을 수 있겠죠. 통증을 줄인다든지 또는 뭐 어떤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다발굴종 치료를 길게 끌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 증상에 또 이제 앞서 말 이제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든지 빈혈이 있다든지 즉 이제 골수 내에 이제 암세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조혈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신장 기능이 나빠서도 생길 수 있고 또는 이제 신장이 나쁜데 또 통증이 있다 보니까 동네 병원에서나 약국에서 이제 진통제. 네, 진통제를 네. 사 먹게 되죠. 이런 진통제 자체가 또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더라도 신장 기능에 조금 기능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약들을 먹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렇게 신장 압박 굴절이 있다 보면 그 척추 뒤쪽에는 척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갑자기 압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아래로 신경 마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신경에 쉽게 말하면 사지 마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심하게 오시는 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감염증인데 이 병 자체가 이제 처음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암이 된 거기 때문에 항체를 많이 만들긴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항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체는 굉장히 많이 있으나 이제 쓸데없는 항체들이죠. 그래서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정상적인 항체는 부족하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폐렴이나 또는 요로 감염 같은 여러 가지 감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데 폐렴이 자주 온다든지 또는 요로 감염이 자주 온다든지 그렇다면은 이런 면역가 떨어진 컨디션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발굴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증상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뭐 기준 이제 진단은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골수 내에 이제 비정상적인 형질세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골수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수검사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라고 질문을 아프니까. 하시는데 뭐 그 마음을 이해하겠으나 우리가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네. 필수 불가결한 그런 진단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증상이란 게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칼슘이 굉장히 높다든지 신장 기능이 나쁘다든지 빈혈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엑스레이나 뒤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진상에서 골이 녹아져 있는 그런 사진이 있다면 즉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발골수종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은 하나, 두 개 정도가 증상으로 나타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골과 관련된 증상, 그다음 빈혈 이것이 가장 많이 이제 발견되기도 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다들 골수검사 하자고 하시면은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후에 환자분들의 다발굴종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자들의 이제 예후를 반영하고 치료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골수검사는 잘 하실 겁니다. 잘 하실 거고 이제 마취만 잘 되시면 이렇게 크게 무난하게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픈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 네. 계신데 통증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통증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혹시 사랑니 뽑아본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취를 하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긴 무지하게 아프다. 예, 그러네요.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요?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만 잘 되면 이제 느낌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늘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있으나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그런 느낌은 덜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잘 견딥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겁이 무섭죠. 나시는 겁이 나는 거군요. 거죠. 네. 겁이 나기 때문에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 환자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골수검사하는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뭐 한 분은 너무 리얼하다는 표현도 하시는데, 근데 그저 안 보는 게 낫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오늘도 제가 뭐 아침에 골수검사를 다 하고 왔지만 네. 이제 그 하기 전에 그게 무섭지 하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할만했습니다. 할만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상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발골수증과 관련된 이제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단 아픈 부위부터 시작을 하겠죠. 주로 허리 쪽이라든지 또는 우리 몸의 전체를 다 찍습니다. 웬만하면 상지나 하지에 있는 뼈들을 다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요. 뭐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엑스레이만으로는 이제 좀 미세하게거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웬만한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다 다발골수증 보시는 MRI나 또는 펫이라는 사진을 찍어서 조금 더 이제 그 환자 골 변변을 조금 더 잘 찾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또는 미세하게 있는 그런 골의 병변이라든지 또는 골 이외에 다른 병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일반인들은 혹시 이런 영상 검사 결과표를 보고 네. 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나요? 혹은 그냥 전적으로 맡기면 되나요? 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여드리죠. 네. 제 환자분들에게 눈에 확 띄고 있고 특히 이제 허리와 관련된 통증 있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훨씬 낫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이제 그 특별히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골 병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통증이 좀 심한 곳이 있다든지 골절이 굉장히 심한 곳이 있다든지 또는 신경을 누르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방사선 치료나 어떤 시술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곳을 어느 곳을 저희가 포인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면 훨씬 좀 나아지시고요. 이후에 이제 치료가 이제 중간중간 하면서 즉 반응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비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조금 더 힘이 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더 그러네요. 좋아졌구나.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병기는 이제 뭐 일반적인 고형암인 경우에는 이제 뭐 국소적인 무슨 1기부터 해서 많이 퍼져 있으면 4기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혈액암은 각각의 이제 병기라는 게 있고요. 다발골수인 경우는 좀 심플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라는 이 수치와 알부민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1기에서 3기로 나누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아주 기수를 나눌 수가 있고, 근데 이것만으로는 환자의 모든 것을 반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앞선 백혈병이나 림프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혈액암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유전학적인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오해하지는 마시고 이게 물려주는 유전이 아니고 자기 유전자의 어떤 변화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유전자의 변이라든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자의 치료의 예후라든지 반응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좀 해서 새로 만들어진 뭐 국제 병기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요 병기에다가 이런 굉장히 치료를 잘 반응하지 않는 이런 염색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또 1기에서 3기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게 되고 우리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5년 생존율을 이렇게 예후를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치료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다른 교수님들이 아마 굉장히 잘 말씀을 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발골수증이라는 치료란 것은 굉장히 이제 뭐 제목도 했지만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보통 얼마나 잡고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타입이냐, 어떤 네. 치료를 받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일단 다발골수증 병은 이제 치료를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은 이제 항암 치료도 중요하지만 자가절모세포 이식,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수식이죠. 골수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골수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나이가 적다든지 뭐 우리나라에 있으면 보험적으로는 70세 미만인 경우라든지 컨디션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항암 치료에다가 이제 이식을 같이 붙여서 하는 치료를 계속 하게 되겠고요. 만일 이제 나이가 많으시다든지 또는 나이가 70세보다 적긴 하나 기저에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식을 즉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항암 치료만 쭉 이렇게 지속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제 보통은 이제 병이 이렇게 좋아지긴 합니다. 좋아지긴 하나 또 언젠가는 또 재발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즉 다발골수증이란 병이 앞선 이제 백혈병이나 이제 림프종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앞선 두 병은 뭐 물론 100% 환자분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환자분들에게 우리가 완치, 아마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거겠죠. 완치의 선물을 드릴 수 있긴 하나 아직까지 다발구순환 병은 아직까지는 좀 완치라는 표현을 좀 쓰기가 조금은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치료도 길게 하셔야 되고요. 또 언젠가는 또 재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발률이 많이 높나요? 그래서 언젠가는 재발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냥 거의 언젠가는 재발을 한다라고 네, 생각을 재발을 하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발구종의 이제 치료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고 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다발구종 뭐 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처음에는 앞서 잠깐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MGUS 그러니까 다발구종이 생기기 전에 그런 M 단백만 조금씩 나오는 그런 단계를 거치다가 뭐 어떤 시기에 따라서는 또는 어떤 포인트에 따라서는 다발구종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으로 이제 질환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든 이식을 하든 치료를 하게 되면 병이 좋아졌다가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늘어났다가 다시 또 재발을 하게 되고 또 치료를 하게 되면 좀 좋아졌다가 또 재발을 하는 경우 그러다가 여러 번 치료를 하게 된다든지 또는 이제 특히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환자분은 또 연세가 들게 되는 거죠. 또 그만큼 내 치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치료 효과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또 다시 재발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이제 다발구성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어려운 면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마지막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생존율이 가장 이제 궁금하실 거고 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학생 때나 뭐 제가 수련을 받고 있을 때만 말이죠. 이때 학생 때였죠. 뭐 아주 이제 190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약이 없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다발굴수종이라고 진단을 내리면 거의 6개월, 1년이면 거의 돌아가시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많이 듣게 되실 이제 여러 가지 신약들이 한 2000년대 중반으로 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존율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2024년도에 나왔던 이제 자료를 보시면 50%쯤 됩니다. 예전에 비하면 이제 한 2배 이상 늘었죠. 뭐 50%라면 아직 갈 길이 적긴 합니다. 우리가 백혈병이나 림프종인 경우는 우리 다발구성보다는 5년 생존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다발구성은 아직 좀 낮긴 합니다. 네. 뭐 그러나 이제 이걸 보면 또 다시 10년 뒤 그리고 또 다시 10년 뒤면 네. 더 우리가 어쩌면은 백혈병이나 또는 림프종을 추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쯤 제가 또 혹시 여기 나올 일이 있으면 그때는 완치도 가능합니다. 네. 물론 이제 완치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나오는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긴 하나 그런 약들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전보다는 굉장히 오래 생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5년 이상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여기 5년 생존율이 50%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조금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사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보면 아주 장기적으로 생존하시는 분 한 10% 정도는 장기 생존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보면 2배 이상이 됐지만 다음에 또 다시 2배 이상 그리고 또 그다음 또 2배 이상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다발굴순환병은 우리 몸에 형질세포란 것이 이제 암으로 변해서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생기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을 우리가 M 단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여러 뼈에 관련된 병변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뭐 빈혈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되고 또는 M 단백을 우리가 혈액이나 소변에서 체크를 함으로써 치료와 관련된 반응을 평가를 하도 됩니다. 이제 포인트가 이거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치료의 허들이 될 수도 있긴 하나 또 환자분들에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전에 놓쳤던 환자들을 이제 찾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오래 사실 수 있고 좀 더 좋은 이제 삶의 질을 영위를 할 수가 있겠죠.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혈액과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골수 검사, 영상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기본적인 이제 혈액암과 마찬가지로 다발구순도 기본적인 치료의 근본은 이제 항암 화학요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나이가 젊거나 이식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가절모세포 이식을 동원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그렇지 못한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 요법으로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발굴성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발굴성 공부하는 또 치료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만 게으름 부리면 아마 뒤처질 정도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금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환자분들에게 드리기가 아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한다면 그런 신약들이 더 좋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그런 것들이 환자분들에게 이제 도입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번에 한 10년 뒤에 제가 혹시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완치라는 표현을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이 자리를 기획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아마 어제였죠? 네, 3월 30일이었죠. 그날이 세계 다발 골수종의 날이었습니다. 네, 세계 다발 골수종의 날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 다발 골수종 이제 국제적인 환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3월 30일을 이제 다발 골수종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제고를 시키고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이제 다발 골수종을 연구하는 치료하는 그런 의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런 다발 골수종의 달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로고가 되겠는데요. 이제 다발 골수종에는 멀티플 마일로마는 M자 두 개를 이렇게 했고 잘 보시면 이제 3월 30일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 봤을 땐 나비라고 봤는데 나비인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꽃다발을 또 이렇게 그렇죠. 로고로 해놨으니까 나비인 것도 그렇죠. 연결이 되지 그래서 않을까. 이제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발 구순환 병이 물론 이제 굉장히 조금은 아직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굉장히 발생을 또 하고 있고 또 치료 방법도 좋아지고 있긴 하나 굉장히 이제 오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그걸 옆에서 보시는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치료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또 환자분들하고도 또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환자분들 옆에서 이제 항상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자분 옆에 항상 저희가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현재 이대 목동병원에서 혈액암 센터를 운영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 중에서도 또 골수종 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계신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또 어쨌든 대학병원에서 센터를 차려서 연구해 주시고 또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니까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혈액암 환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또 꼭 이제 암이 아니더라도 이제 혈액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환자들이 좀 갈 곳이 없어지는 것들이 좀 마음이 굉장히 아프긴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 되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이 지금 갈 곳을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또 혈액 질환을 보는 모든 의료진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약간의 광고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혈액 질환을 조금 더 잘 보고 환자분들이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혈액 병원 이제 혈액 내과 센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병원 혈액암 병원을 저희가 이제 3월부터 개소를 해서 지금 꾸려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을 하지만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그리고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또 강의 쭉 진행을 해주시는 동안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시청자 질문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실 때 그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 같은 걸로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삶의 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약이겠죠. 뭐 네, 약이든지 네, 뭐 네. 수술이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 관련된 게 뭐 결국은 이제 암세포가 많이 죽어 나가고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항상 이제 삶의 질과 그러니까 그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아닐 수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다발골수종은 제가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뼈와 관련된 통증,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허리가 아프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계속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제 치료에 대한 수능도도 떨어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치료를 잘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이제 특히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제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조금 더 젊은 사람보다는 이제 용량을 조절해야 돼. 즉 조금 낮춘다든지 이제 그런 면들도 있다든지 또 시간적인 간격을 좀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몸의 컨디션까지 떨어진다. 이런 너무 통증이 심하다든지. 네. 그것도 이게 그렇게- 뼈의 통증이니까 많이 아프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치료 승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드리는 약 또 언제 오세요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거나 그럴 경우 조금 치료가 늦어지고 근데 그게 또 다시 환자에게는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진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뼈에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물론 100%다 낫게는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발골수종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발골수종에 대해서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통증에 대한 치료도 특히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는 통증에 대한 치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진통제를 쓴다든지 필요하면은 이제 신경 차단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진통제 말씀드리면 많이 거부를 하시죠. 네, 조금 겁이 나시거든요. 네, 진통제만 주냐? 네. 진통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다면 이제 마약성 진통제까지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표하시는 분도 가끔 있긴 하지만 이제 잘 말씀을 드려서 이제 통증이 훨씬 좀 수월하면 그럼 잠도 잘 주무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다음 또 치료도 받으실 수 치료도 있고요. 기꺼이 또 네. 잘 받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결국 환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이제 그게 통증도 있을 거고요. 또 변비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삶의 질과 관련된 것들 때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환자를 바로 앞에서 외래에서 보는 그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환자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런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시간 조금이라도 더 내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잘 받고 계신지 뭐 통증은 어떠신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그런 삶의 질이라는 것도 굉장히 체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힘과 어떤 의지를 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 환자와 그게 중요하다는 커뮤니케이션이 거네요.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요. 예전처럼 이제 의사가 무조건 이제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의사가 리더를 할 수 있겠으나 모든 걸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환자와 같이 이제 손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치료 성적도 좋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네. 딱 하나만 받고 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떤 질문이 혹시 좋을까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50대 후반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주로 60대고요. 그렇지만 50대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40대도 한 5% 정도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쨌든 이제 뭐 피로라든지 뭐 통증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말씀 주셨는데 체중 감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긴 하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꼭 다발골수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암에 대한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혈액 검사에서 빈혈과 칼슘 수치가 높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다발골수종도 분명히
우리가 간별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뼈에 지금 이제 뭐 제가 다발굴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뼈에 저렇게 문제가 있는 거는 다발굴성 말고도 다른 암종,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라든지 폐암, 여자분 같은 경우 유방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있다면 한 번쯤은 암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발굴성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전적인 요인 이게 어떤 물려준 유전이 아니라 네, 자기 사랑나무님 자기 질문입니다. 유전자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순한 허리 디스크와 골다공증 어떻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네, 김홍춘님 질문입니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그렇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뭐 가만히 있으면 조금 낫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이제 뭐 아주 이제 기본적인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 보시면은 이제 뭐 디스크나 또는 골다공증 검사 같은 거 해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 알 수 있고요. 뭐 거기에 더해서 혈액 검사를 좀 한다든지 한다면은 뼈 통증이 왜 생기는지 조금 더 우리가 간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생은 아름다운님 질문. 네, 이게 이제 초기인지 단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게 가장 큰 가장 아쉽더라고요. 문제이긴 하지만 또 아는 것 자체가 환자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나중에 이게 나중에 이제 환자들 거꾸로 보면은 특히 이제 뭐 건강검진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다든지 본다면 예를 들면 빈혈이 조금씩 생긴다든지 그런 게 역으로 보이는 거네요. 아주 미세하게 뭐 살짝 0.1이라든지 굉장히 정상에 가까운 또는 이제 단백질 수치가 미세하게 뭐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한번 추측은 해봅니다. 추측은 해보나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혈액 검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또 그것을 아는 게 모르겠습니다. 환자에게 꼭 도움이 될지. 네. 어차피 긴 싸움이라고 또 얘기해 그러니까요. 주셨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네. 증상이 있을 때 이제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계 골수종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대 목동병원 혈액내과 박영훈 교수님과 함께 다발 골수종에 대한 이야기들 전반적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이제 저녁 9시에 2부로 돌아오는데요. 그때는 윤덕현 교수님께서 최신 치료 그리고 연구 동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